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목이 살짝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주말입니다. 예, 토요일이고, 위드 코로나 시작을 해서 뉴스 보니까 어제, 오랜만에 다들 막 회식을 많이 해서, 치객들이 많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예, 위드 코로나 잘들, 그래도 위드지만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기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주제가 이겁니다. 주제. 제가 이제 12년 이제 13년 차가 뭐 다 돼 가는데 주식 경력이 제가 초반이죠. 1년 2년 시절에 막 열심히 공부할 때 주식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공부들을 많이 해봤는데 뭐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제 방식을 이끌어냈다라고 판단을 되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나는 장기 투자라는 어떤 계열에 대한 공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을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차트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난감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영역, 흐름을 공부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흐름, 이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이 안 느껴지냐? 안 느껴지는데 흐름 공부하세요. 뭘 공부해란 말이죠. 지금도 난해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난해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난해하지 않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인지한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흐름이 뭐예요? 흐름은 어떠한 방향이죠. 어떤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태, 성질,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무조건 움직임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가격에서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발생되고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특정 방향으로 흐름을 막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흐름. 이때부터 흐름이 발생됐다. 하방 흐름이 발생됐다라고 할 수 있죠. 하방 흐름이 발생된 이때부터 상방 흐름이 발생됐다라고 할 수 있죠. 흐름이 없는 구간, 그 다음에 흐름이 있는 구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가는. 그러면 이 흐름에 초입에서 우리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면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흐름의 중반에 캐치를 해도 여기서 내가 캐치를 못했다고 할지언정 여기서 캐치를 해도 나는 먹을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흐름을 확인하고 흐름을 캐치하는 방식도 있겠죠. 어쨌든 흐름이라는 것은 특정한 방향, 주가라는 것은 위로 아니면 아래로기 때문에 옆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방향을 잡거나 아래로 방향을 잡는 경우를 흐름이라고 보고, 이 흐름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주가에서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방식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흐름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뭐 흐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경험치 안에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범위, 어느 정도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저는 이제 중요한 요소,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은 분봉상의 흐름입니다. 분봉상. 좀 더 확장을 하면 일봉상의 흐름이 되고 좀 더 확장을 하면 뭐 주봉상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에서 분봉상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일봉도 똑같아요. 분봉에서 이렇게 흘렀던 것을 확장해서 이걸 하루로 보면은 하루치의 어떤 봉으로 보면은 일봉이 되는 거고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기 매매에서
흐름을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좀 더 빠르죠. 좀 더 빠르다 보면 됩니다. 좀 더 짧고, 이건 좀 더 길고, 좀 더 느리고, 이건 좀 더 느리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분봉의 흐름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은 주봉, 월봉 이건 사실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 일봉과 분봉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고 일봉은 종목을 선정하는 요건입니다. 종목 선정.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일봉에서 중요한 라인을 기억을 해서 분봉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일봉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종목 선정입니다. 내가 어떤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 난 타점을 잡는 사람이라면은 일봉상 이런 구간 기다리죠. 그리고 왔네. 그리고 분봉에 들어가서 미세한 타점을 잡는 것이 맞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상방으로 가는 놈을 잡죠. 상방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볼저밴드 이렇게 돌파하고 제가 주로 보는 어떤 라인을 돌파하고 중요한 지점에 왔다. 일봉이 괜찮네. 그러면 분봉에 들어가서 타점을 잡는, 세부적인 타점을 잡는 것은 실제로 분봉이에요. 일봉은 단순히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봉에 들어가면 자, 종목 선정은 됐다 이거죠. 일봉상 종목 선정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일봉상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봉상 좋은 구간에 있는 놈을 선정을 해서 분봉에 들어가는 거죠. 분봉에 들어가서 타점을 잡을 텐데 이날 일봉이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다. 어떤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다라면은 분봉상 흐름은 이런 형태로 갔겠죠. 이런 형태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에서 내가 눌림에서 어떤 구간을 잡거나 혹은 여기 돌파해서 어떤 구간을 잡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식 트레이딩, 단기 매매 이런 것을 접할 때, 차트 매매 이런 걸 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지지와 저항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다른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많지만 다른 수많은 보조지표들조차도 다 보조일 뿐이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안 낼 수 있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기준을 그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단순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수익과 손실을 직결되는 요소는 아니죠. 지지와 저항만 있어도 사실상 충분하죠.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이 지지와 저항을 본인의 어떠한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볼 것인가는 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 이런 구간에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처음에 애초에 여기가 지지였는지 여기가 저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가 여기를 갈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이 만원이라면 얘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에는 이게 주도주라면 굉장히 강한 오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 강한 거래량이 실렸다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들고 있던 보유자들은 여기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돌파로 진입을 할까라고 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진입을 할까라고 보고 있고 이걸 이렇게 눌림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이 구간을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지와 저항은 무조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거래가 실리게 되면 신뢰도는 더 올라가게 되죠. 거래량의 목적은 항상 신뢰도라고 보면 되는 신뢰도를 올린다. 내가 아는 어떤 구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실려서 나오면은 그거는 신뢰도를 올린다. 거래량이 없이 가는 거는 별 신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주가 중요한 거죠. 주도주의 모든 움직임들은 신뢰도를 높이잖아요. 거래가 이미 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주도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무엇이냐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파악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가 아니면 흐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는 흐름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 아까도 처음에 애초에 설명을 드렸던 흐름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듯이 주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특정 구간으로 방향을 타는 거, 이 추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봉상 이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이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신뢰도를 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주도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맥락 안에서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가 있습니다. 흐름 공부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흐름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저는 주린이 시절 때 가장 난해했던 거예요. 흐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도주에서 주도주가 어떤 방향 이미 갭을 띄우고 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이제 흐름이 죽었어요. 분봉상 흐름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오후장이 돼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하방 흐름이 생긴다.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박는 상방 흐름이 생긴다. 자, 이런 구간. 흐름이 없다가 흐름이 발생되는 순간들.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어디서? 주도주에서. 아무 잡주에서 이런 거는 의미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니까. 거래가 빵빵 실린 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 나가야 흐름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실리고 추세가 발생되는 현상들을 목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주도주는 여러 개가 발생을 하죠. 하루 종일 어떤 한 종목이 계속 주도주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도주도 튀어나옵니다. 오전 매매 마무리했지만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주도주가 있으면은 지켜는 보죠.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쌓이고 자기 경험치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럼 돈이 몰리고 추세를 형성한 놈은 한 가지 더 봐야죠. 우리는 트레이더니까, 데이 트레이더니까. 호가창.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돈이 몰렸다, 흐름이 있다, 추세, 그 다음에 호가창의 형태. 호가창의 형태는 특정 패턴이라기보다는 체결창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체결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와 저항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수가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것을 지켜보고 목전하고 있는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돈이 쏟아져 나오는지, 어떠한 형태로 돈이 쓸어가 버리는지에 대한 체결의 형태. 자,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 방향성이 없다가 방향성을 나타낼 때 이 호가창, 이 10칸밖에 보이지 않는 이 호가창의 흐름들이 체결이 어떻게 차차차 형성이 되면서 이 중요한 구간들을 뚫어내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 내가 의도를 가지고 추세를 형성할 때 호가창이 어떻게 먹어지는지, 추세를 이탈할 때 호가창이 어떻게 이 아래 구간에 그 채워놓은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밀어내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패턴은 다 다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런 구간에 가끔씩 이렇게 튀는 것들 있죠. 이렇게 튀는 것들. 이런 구간에 거짓 정보들, 이런 것 말고 이런 방향을 틀 때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꾸준히 봐야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저 형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10번 본 사람이 100번 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형태가 뭐 하방으로 여기가 너무나 강한 저항을 받더라, 호가창에서. 이런 형태는 호가창에서 강한 지지를 받더라. 어떠한 체결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구간을 갈 경우에 강한 지지를 받더라. 이런 경우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흐름 공부는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이 경험을 어떤 식으로 쌓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서 경험을 쌓으시면은 이후에 매일매일 발생되는 굉장히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들, 주도주들,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여기에 가장 많이 몰린 애들이에요. 이 몰린 애들의 움직임은 매일같이 비슷한 형식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의 이유,
이건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보통 이유는 보통 재료든 뉴스든 테마든 뭔가 있죠. 이 상승을 주도주가 된 상승을 이끈 이유,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강함, 약함,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흐름을 파악하는 요소니까. 그래서 주도주, 그 다음에 강한 종목, 돈이 막 들어오는 종목 안에서 특정 방향을 이끌 때 호가창을 참조하면서 꼭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걸 잘 모르는데, 흐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데 여기 막 참여한다고요. 참여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그냥 보시라고요. 그냥 보면서, 야, 이런 구간에는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렇게 올릴 때는 이런 호가창의 형태를 띠는구나, 체결을 이렇게 먹어내는구나, 체결을 이렇게 던져내는구나, 이 과정들을 그냥 보시라고요. 모르는데 여기 참여해봤자 참여하는 순간 심리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가 안 되는 습관들이 뭐냐면은 잘 모르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에 오르겠지, 대충 이 정도면 여기서 지지 받겠지. 잘 모르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딱 참여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심리가 작용이 돼요. 그럼 공부가 아니죠. 이건 실전이죠. 실전이 되어버려. 흐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봐야 된다.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이것만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내가 한번 참여해 볼 만하다, 이 종목은 내가 여지껏 봐왔던 느낌과 같다, 그럼 여기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순간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순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옆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그 추세를 타게 되는데, 이 추세 여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다 라는 개념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는 괜찮네 라는 흐름 공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무조건 흐름 공부는 주도주 돈이 몰리는 거, 거기서 봐야 된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은 의미가 없다. 이거 의미 찾으려는 분들 많거든요. 뭐냐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종목, 대부분 주도주가 이런 종목이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나중에 상승, 이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형태가 이걸 이 직전의 어떤 모습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걸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방향이 나오는 걸 보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한 재료를 믿고 여기서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흐름을 가지고는 여기서는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이 횡보의 구간으로 상승을 예견하고 하방을 예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나와야 흐름은 알 수 있고, 흐름이 나와야 흐름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주도주에서 흐름을 파악하되 내 돈을 넣지 않고 보는 것이 훨씬 낫고, 그 다음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같이 발생되는 이런 주도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나의 관점들이 명확하게 생길 것이고, 그 흐름의 경험들을 기초로 내가 실전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막 들이대지 마시고, 그 경험들은 1도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좀 난해한 소재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영상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